Didn't even get to cross. 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내신에서 1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기 1등급 원투 펀치. 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린 13번부터 18번까지 6개의 문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투 시작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이차 함수 fx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 f를 피적분함수로 해서 우리는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0서부터 3까지의 닫힌 구간에서요. gx의 최대값, 최소값 이용해서 a, b, c 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fx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개수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래프 보시면 x축과의 교점 x좌표 0과 3 나왔으니까 그래요. x하고 x-3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gx식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좌변 미분하면 g 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fx 플러스 1 빼기 fx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지금 구해낼 수 있죠. 자, 이 x자리에 x 플러스 1 대입해서 식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fx 대입하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나오면 제대로 계산하신 겁니다. 됐죠? 자, gx의 최대 최소 얘기하고 있다는 건 함수값. 그럼 gx 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이 도함수를 부정적분해 볼게요. 자, 부정적분하면요.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6x. 자, 적분상수 라지 c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라지 c는 이 최대값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gx의 그래프 개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함수 보시면 도함수가 1차 함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요. 자, x가 1일 때 g'이 0이 되네요. 자, x는 1에서 gx는 극값이 되겠고요. 자, g'의 부호를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x는 1이라는 곳에서 그래봐요. gx는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자, x는 1에서 극대. 지금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됐죠? 다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정된 구간이 있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만 그려주면 되죠. 자, 0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이렇게 3까지 하는 데는 이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최대값 x는 a일 때 최대값이 2분의 13이다. 근데 여기 x는 1일 때가 최대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3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a가 1인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건 g1의 함수값인데 이게 2분의 13이에요. 그래서 gx식에 대입하시면 자, 이 적분상수 라지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직접 구해 보시고요. 자, 2분의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자리 라지 c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최소값인데 x는 b에서 최소값 c를 가져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x는 3에서가 여기가 최소값인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b일 때라고 했으니까 b가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스몰 c라는 최소값은 바로 g3이라는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x에 3 대입하실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 나온 거고요.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5번, 15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가지고요. 요 g의 도함수 가지고 gx 그래프 개형까지 확인하는 말 그대로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 개형 확인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14번. 바로 그냥 오른쪽 문제네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또 됐습니다. 14번 보죠. 자, 보시면 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을 s라고 할 거고요. 또 fx하고요, y는 mx라는 1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을 sm이라고 해서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식 구하고 s값 구하고 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우선 1단계 요 s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요 fx라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 편하게 하려면 3차하고 1차만 있는 바로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로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고백꼴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fx 개형 좀 볼까요? 자, 여기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2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의 대칭인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이니까 바로 이 파란색으로 지금 비꿈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대칭이어서 둘이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s를 구해보자면 한쪽만 하면 되겠죠. 자, 0서부터 2까지를 이 3차 함수를 정적분하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오겠죠. x축 아래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우리는 넓이가 되겠고요. 근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단순 계산이니까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라제스를 구해보시면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mx를 한번 그어봐야 돼요. 자, 선 한번 그어볼게요. y는 mx, m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점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 바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쌤이 요 노란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지금 비꿈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부분은 넓이가 똑같겠죠. 왜냐면 fx도 원점 대칭이고 요 노란색 직선 y는 mx라는 것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성에서 이 넓이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넓이 하나 구해서 이제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x축과의 곡선의 교점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자, 이 두 개 연립할게요. y자리에 여기다 mx 넣어주고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됐네요. 자, 그럼 x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x가 0인 건 이미 교점 알고 x제곱이 m 플러스 4가 되는 지점이고 그럼 x는 자, 지금 양수니까 루트의 m 플러스 4. 자, 여기가 교점 x좌표가 루트 m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넓이를 좀 구해볼게요. sm이라는 m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 부분 넓이 구해봅니다. 자, 0서부터요. 루트 m 플러스 4까지. 자, 두 곡선 사이 넓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이죠. 그래서 mx에서 이 fx를 빼주세요. 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되겠고요. mx에서 빼는 거니까 m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가 피적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 부분 넓이고요. 거기다 이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3차를 적분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차를 적분해 보시면 2분의 m 플러스 4의 x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x에다가 루트 넣으면 어차피 4제곱이나 제곱이어서 루트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에 m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계산하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만 이제 풀면 끝이에요. 자, SM m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자, 16s니까 요 아까 s값이 8이죠. 8에다가 1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28이 되겠고요.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m 플러스 4의 제곱이 256. 자, 256이 16의 제곱이죠. 그래서 m 플러스 4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16입니다. 자, 그럼 m은 12에 해당되는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m값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4번 12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넓이 문제고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바로 위에선에서 아래선 뺀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개념 가지고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죠. 자, 15번에 지금 fx 함수식이 3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의 fx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 gt를 마일부터 2까지 정적분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린 최종적으로요 gt라는 함수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t가 마일부터 2까지 해당되는 gt라는 t에 관한 식을 한번 구해봐야 돼요. 자, gt는요 결국 fx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f를 미분한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도함수 구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으로 묶어보자면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 개형 어떻게 되냐? 최우천계수 음수니까 다음과 같은 개형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fx의 개형이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바로 극소가 되겠고 2에서 극대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x축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절대값, 즉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기 때문에 자, 함수값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여기 fx죠.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2에 해당되는 극소값이 나오고요. 극대값도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f2 여기다 2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7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x축을 그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2하고 7 있으면 이 극대값 쪽에 훨씬 가깝겠죠.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극대값 쪽에 가까이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우리는 뒤집어 올려야 돼요. 뒤집어 올린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교점 기준으로요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는데 32니까 엄청 크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자,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게 바로 fx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자, 이 포인트가 이제 뒤집어 올라갔는데 바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여기 2일 때 요 극값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fx 여기요. 얼마나야지 0되냐 그랬을 때 적당한 수 넣어보세요. 말과 2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x에 1 넣어보시면 됩니다. 1 넣으면 0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보죠. 마이너스 2에서 t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t가 지금 어딘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적분배수가 t인데 말부터 2까지죠. 그래서 t는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보는 거야. 그 t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의 값이 말부터 2까지 움직이는 상황을 보는 건데 자, x의 범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면 t가 이제 적당히 말과 1 사이에 여기에 t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쯤 있어 t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까지라는 거는 이렇게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범위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절대값 그래프의 최소값이니까 t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죠. 아, 그래서 gt라는 최소값은 자, t가 지금 어디 있을 때냐? t가 좀 더 가도 상관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인데 어디까지? 바로 1 될 때까지. 1 될 때까지 t가 요 사이에 있다면 어쨌거나 t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최소값을 gt로 하자 그랬으니까 t에서의 함수값 ft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사실상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함수를 뒤집어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f 함수고 뒤집어 올린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f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ft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요. t가 이제 2를 넘어서는 경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2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t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t가 여기까지 왔어요. 말부터 2까지면 조금 더 이렇게 와서 요 색칠한 부분 다 포함하고 여기까지죠.
됐나요? 여기서의 최소값은 항상 여기입니다. 그렇죠? 1일 때 함수값인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t가 1서부터 어디까지? 1에 여기 등호 어디에 들어가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서부터 2까지 상황에서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요 정적분을 계산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GT를 정적분해라 라는 건데 GT식 구했잖아요. 즉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는 GT 자리에 마이너스 FT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서부터 2까지는 0을 정적분하는 건데 어차피 0 정적분 하나마나 0이죠. 그래서 따로 안 쓸게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FT가 있죠. 여기. 거기다가 이제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T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적분구간 보시면 위끝 아래끝에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래서 기함수에 해당되는 즉 원점 대칭인 3차, 1차는 정적분 하나마나 어차피 0이 나올 거고요. 자, 우함수의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자, 요 2차하고 상수항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0서부터 1까지만 정적분해서 2배 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계산이네요. 그죠?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24가 정답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절대값 함수를 직접 그려보셔야 되겠고요. 그 구간별로 GT 함수식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그래프 개형엔 추론 문제예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는데 자, fx는 1이라는 거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 x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만나야 된다. 그럼 fx하고 y는 3이라는 상수함수하고도 또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fx의 4차 함수 다양한 개형 중에 다음과 같은 개형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개형은 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 자, 이런 4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같은 형태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극소값이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형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 특히나 이런 개형 문제들은 될 수 있는 걸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합답형이기 때문에 100% 맞는 것만 옳은 보기가 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훑어보는 게, 다 체크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y는 2라고요. y는 3이라는 걸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만나는 부분, 세 개의 교점 만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요 바로 극대 쪽에, 요 극대값 쪽에 이렇게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나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 어디냐? 이쪽 극소값 두 개 중에서 요 큰 극소값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야만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좌우 형태만 바뀐 거니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또 하나. 자, 이쪽에 그어야지 이제 교점이 3개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됐어요. 두 가지 형태 다 됩니다. 이때 여기 y는 1이겠고요. 여기는 y는 3이겠죠. 자, 여기서는 여기가 y는 1이고 여기가 y는 3입니다. 자, 그때 세실근, 즉 교점 x좌표도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y는 2라고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여기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qr은 y는 3하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 자, 여기가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 것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자, 여기가 a, 자,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하고의 교점 이렇게 해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fx는 2라는 거.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fx 그래프는 있으니까 y는 2라는 걸 그어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y는 2라는 걸 두 가지 케이스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y는 2라는 건 1과 2 사이에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y는 2를 그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 자, 네 개의 서로 다른 식을 갖는 거 맞고요. 이 아래쪽에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y는 2를 그어보시면 몇 개? 역시나 4개 만나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맞는 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 텐데 Q가 B보다 작으면 이랬으니까 1, 2번 개형 중에 누군지 보세요. 자, Q하고 B를 봤더니 여기는 Q가 B보다 커요. 그쵸? Q가 B보다 작은 거는 바로 2번 개형인 거죠. 그쵸? 요 개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개형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입니다 라고 했는데 A에서 미분계수 0인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요. 자, 미분계수 0이죠? 니은은 오른복이구나. 자, D급 볼까요? 자, F하고의 함수값을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분의 P 플러스 Q하고 2분의 B 더하기 C라는 게 어디 있냐? PQ의 중점 그리고 BC의 중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자, PQ의 중점인데 대략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이쯤 있다고 보여지죠? 딱 정확하게 극소는 아니지만 이 극소 어딘가 근처겠죠. 그죠? PQ의 중점은 자, BC의 중점이라고 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가운데쯤. 그랬을 때 우선은 언뜻 봐보세요. 직관적으로 보자면 요 함수값보다는 큰 거 확인이 되죠. 근데 100%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PQ의 중점이니까 PQ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럼 쌤이 P하고 Q 쪽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거 노란색으로 보이십니까? P하고 Q.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함수값이에요. 맞죠? 이 중간쯤에 있는 함수값이고 2분의 B 더하기 C라는 건 B하고 C 사이. 이렇게 B하고 C 사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요. 자, 여기 함수값.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 함수값.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직관적으로 봐도 되는데 성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도 이제 100% 확신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에서 우선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P하고 Q의 사이니까 쌤이 P하고 Q 사이를 한번 그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이 어딘가겠죠. 딱 A는 아니고요. 어딘가 있겠죠. 여기에 PQ는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이에 중점 어디가 있을 거고요. B하고 C는 또 이렇게 곡선 요 사이죠. 근데 어차피 이 곡선과 이 곡선 보시면 이 곡선 자체가 어차피 이 색칠한 것보다는 무조건 아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점의 함수값도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00%죠. 이건 100%.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 지을 수 있는데 확정. 요 그래프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2분의 P 더하기 Q의 함수값하고 2분의 B 더하기 C 함수값하고 여기는 100% 확정이다. 뭐냐? 얘가 작아요. 그렇죠? 반대인 거죠. 옳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디귿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이 오른복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 개수 가지고요.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지 자, 쌤은 두 가지 개형을 알려드렸죠. 이거 외에 다른 개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시는 게 훨씬 포인트예요. 자, 이어서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어느 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위층에 도착해서 멈췄다고 합니다. T초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시고 나와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A초 후에 멈췄을 때 출발한 후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력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이다 라는 거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물론 속력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개념 적어볼까요?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개념이었고요. 움직인 거리는 음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 봐요. 속도의 정적분. 이거는 속도의 정적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속도 자체가 보호가 있고 위치의 변화도 보호가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기본 개념 다시 정리한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간단하게 풀려요.
속도 그래프. 자, 함수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T축이고요. 자, 이 Y축이 속도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0서부터 3까지 OT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차 함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구간은 0서부터 3까지입니다. 자, 3일 때가 이제 15라는 함수값이 되겠죠. 이 속도가 15예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서부터 어디까지냐? 15까지 이렇게 됩니다. 15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15 넣어보시면 역시나 여기서의 함수값도 15 나와서 연결돼요.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아까는 5였죠. 그래서 더 완만하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멈춘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 속도가 양수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플러스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일 때 멈춘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얼마를 넣어야 멈추는지 t에 20 넣어야 멈추죠. 그래서 여기가 20.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초에 멈췄다라는 건 20초일 때 속도가 0이 돼서 멈춘 겁니다. 그럼 멈출 때까지 엘리베이터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거든요.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게 늘 양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인 거리, 즉 속력의 정적분이라는 건 쌤이 지금 빗금치고 있는 부분,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들 가지고요. 정적분을 0서부터 뭐 3까지 5t 정적분하고 3부터 15까지 15 정적분하고 15부터 20까지 요 1차 함수도 마이너스 3t 플러스 60을 정적분해서 3번 정적분해서 더해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아랫변 20이다 이렇게 놓고요. 자, 윗변은 12다 이렇게 놓고 높이는 15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아랫변 윗변의 합에 높이 곱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40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0m 이렇게 있는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면과 수직하게 낙하하는 물체의 t초의 속도가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60m 이상이 되는 것은 낙하를 시작한 지 몇 초 지나고부터냐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나 낙하한 거리라는 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잠시만요. 보죠. 자,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차 함수니까요. 자, 마이너스 8t라는 1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함수겠죠. 됐나요? t축, 이게 속도축, 속도 v. 그래서 이 vt가 마이너스 8t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나 0초 이후만 보는 거야. 사실 이쪽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라는 거는 바로 요 정적분 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맞죠? 자, 1초 동안 0초부터 1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다시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라는 것은 자, 속도 요쪽만 그릴게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 8t고요. 몇 초에서 몇 초까지 1초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60m 이상이 되는 건 낙하를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나서부터냐?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x초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1초니까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초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여기. 자, 요 넓이가 바로 낙하한 거리가 되겠죠. 1초 동안인데 x에서부터 x 플러스 1초라고 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초가 지나서부터냐? 그랬을 때 그걸 x라고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정적분 값을 보셔야 되는데 자, x부터 x 플러스 1까지 바로 마이너스 8t를 정적분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축 아래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다시 붙여줘야 돼요. 자, 이게 60 이상이 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플러스 8t가 될 거고요. 뭐 적분해가지고 x 플러스 1 넣고 x 넣고 하는 거는 워낙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뭐 지금 부등 자체가 지금 4에
지금 4에 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2x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다. 요거 적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변에 4로 나눠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그러면 2x가 14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x가 7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초 지나서부터냐라고 했는데 60 이상이 되는 건 7초서부터 가능한 거다. 그렇죠? 7초. 그래서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18번은 다 활용 문제가 되었고요. 기호차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넓이 구해서 우리는 접근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학교 6문항 18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 또 19번부터 아주 6개의 문항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드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